네, 안녕하세요. 25년도 형사정책 개론 보호직 시험을 보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워졌죠? 까다로워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 깊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형사정책을 배우고는 있지만 사실은 10년, 20년 전에 형사정책이 아니란 사실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사정책을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 형법을 전공을 했던 분들 위주에서 이제 범죄학을 공부하신 분들로 이렇게 사실은 세대 교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출제 또한 대부분 범죄학을 하신 분들이 형사정책 문제를 출제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지만 범죄학을 공부하는 수준, 다시 말해서 경찰이나 경찰 간부 시험에서 나오는 이제 범죄학 아예 그냥 시험 문제가 있거든요. 그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추세이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 지금까지 공부해 오던 그런 패턴, 교재 가지고는 조금은 아마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도 이번에 완전히 이제 사실은 바꿨고요. 여러분들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범죄 이론에서 연구 방법론, 또 범죄 기초 이론, 또 범죄 원인론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문제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형벌론하고 보안처분 주요 5법 있죠. 형사정책, 이제 진짜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법령을 철저히 공부해야 합니다. 형사정책 공부하신 분들은 법령 체계를 잡고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해요. 여기서 나가버리면 회복할 길이 없어. 왜냐하면 법령 문제는 분명하니까. 그리고 이론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범죄학 수준으로 공부를 해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고요. 난이도를 그리고 이제 좀 특별한 것이 이제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 이쪽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나오는 분야예요. 자, 형벌론에서의 어떤 양형론하고 신상 관련 법률 이쪽은 좀 특별하게 나오는 케이스고 그리고 나머지는 물론 이제 늘상 나오는 것이지만 좀 특별한 분야단 얘기예요. 제가 형벌론, 그 다음에 보안처분 주요 5법 이 범위는 분명하게 여러분 잡고 가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이번에 문제의 난이도는 작년에 비해서 아마 2-3개 정도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됐다라고 보고요. 아주 뭐 보기 좋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쉽게 하신 분들은 조금은 그래도 몇 개 정도는 접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름대로 고민해서 출제했다. 수준 있게 출제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출제 변화는 범죄학 이론과 법령 및 판례 문제가 평이한 듯 하면서 좀 깊어졌다는 것. 앞으로 그러면 고득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7구급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유사 과목인 경찰 범죄학 기출 영역까지도 여러분들이 섭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직이 또 갖고 있는 특징이 점수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또 인원은 많이 뽑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이 과목을 그냥 보통으로 받는 점수 이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략 과목화 해라. 좀 충분히 공부해서 전략 과목화 해가지고 어떤 경우든지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과목으로 삼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교정직 교정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보다 2배를 공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그나마 그래 뭐 범죄학 공부 따로 하고 그 다음에 형사정책 분야 이걸 좀 충실히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서 이것으로 형사정책 과목으로 합격하겠다 이러한 좀 투지를 가져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험을 잘 잘 보신 분들은 잘 합격해서 이제 또 현장에 또 일을 하시고요. 또 못 보신 분들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형사정책 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연구 방법론이죠. 이것은 늘상 나오는 거죠. 늘상. 연구 방법론. 이것은 왜냐하면 말이 형사정책 연구 방법이라고 했지 사실은 뭐예요? 범죄학 연구 방법입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자, 실험 연구는 실험 지역의 모든 변수를 통제하기 때문에 모든 변수를 통제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일상적 환경에서도 완벽한 인과관계? 여러분들 이렇게 사회과학에서 모든 완벽한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은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해. 자, 참여 관찰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 집단에 직접 참여하죠. 연구 대상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그렇습니다. 네, 심층적으로. 자, 설문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태도, 인식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다 그랬는데 태도, 인식의 변화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니 2025년 1월 달에 하고 2026년 1월 달에 같은 내용으로 대상자한테 해봤더니 변화가 나타나더라. 볼 수 있잖아요. 틀렸고요. 자, 추적조사는 인위적으로 설정된 실험 환경에서 범죄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의 반응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인위적 실험법이죠. 추적조사가 아니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사이커스의 중화기술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사이커스와 마차의 중화기술 이론은 통제 이론에서 배우고는 있지만 사실은 학습 이론으로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왜? 중화기술을 배워서 하는 것이거든. 자, 비난자의 비난에 해당하는 것 사실은 문제는 쉽게 나왔어요. 자, 이번에 보니까 사회 지도층 역시 부패했다. 너네들 부패했다.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러니? 나를 비난할 자격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것이 바로 비난자의 비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번 봅시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타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랬어. 자, 타인이 내가 가해를 주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거 암기하셔야 해. 가사부정 그랬어요. 가해자 부정은 범죄 사실 자체를 부정합니다. 자체를 부정해요. 그래서 피해 입히지 않았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빌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자신의 행위로서 피해자가 발생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발생한 가능성을 인정해. 그런데 피해자가 마땅히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해. 누구 책임이야? 피해자 네 책임이야 이런 얘기야. 응? 자, 피부원인 이렇게 했어요. 피부원인 뭐야? 피해자 부정은 원인이 너한테 있다는 거야. 원인이. 이 두 가지가 헷갈려 여러분들. 이것이 왜 헷갈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체계하고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빚어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이 가해자 부정하고 피해자 부정이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거야. 그래서 아예 암기하라고. 가사 부정, 피부 원인. 자, 범죄자는 자신의 행동이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다. 책임 부정이죠? 좋아요. 자, 샘슨과 라옵이 나왔습니다. 발달 범죄학이죠. 생애 과정 이론이고요. 발달 범죄학 옳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자, 범죄 행위의 지속성과 가변성은 자, 지속성도 있고 가변성도 있다는 얘기죠.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에 발생하는 사건과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좋아요. 자, 허쉬의 사회 유도의 이론의 또는 사회 통제 이론이라고도 하죠. 영향을 받아서 사회 유도의 약화를 범죄의 원인으로 본다. 좋아요. 자, 성실한 직장생활, 활발한 대인관계 등의 사회적 자본을 발전시키는 것을 범죄 중단의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좋아요. 보세요. 범죄를 중단하는 데서 결정적인 전환점은 뭐예요? 체포 또는 수감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 이건 이론이기 때문에 상대성이에요. 상대적으로 봐야 해. 물론 체포 또는 수감 경험이 형사사법 절차의 과정이 본인한테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긍정적 전환 말이에요. 긍정적 사회 자본이야. 사회적 자본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회적 자본이 교도소 다녀오면 사회적 자본이 됩니까? 나 교도소 다녀왔어. 긍지가 생겨요? 아니잖아. 그래서 이 사회적 자본은 관점에서 본다면 체포나 수감은 직접적으로 그것도 결정적인 전환점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래서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이 사람이. 출제자가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셔서 나도 좀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자, 소년법 옳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옳지 않는 거. 자, 죄를 범한 것이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 사형 무기형으로 처할 때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자,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 자, 여러분들, 요거 2년이 아니, 2년. 2년 이상이죠? 유경에 해당하는 범죄. 자,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5, 10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워낙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소년에 대한 부정경을 집행하는 교관회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성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 검찰청 검사, 그렇죠? 검사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자, 5번 볼까요? 자, 보호소년법이에요. 이 보호소년법이 뭐예요? 소년은 원법입니다. 소년은 원법이에요. 수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호장비는 수갑, 포성,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 그러죠?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호복도 없습니다. 보호대가 있어요. 보호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교과서에서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를 비교를 해 놓습니다. 자, 교정시설에서의 보호장비, 소년원서의 보호장비, 그 다음에 보호관찰소에서의 보호장구, 이렇게 구분해서 보셔야 해요. 자, 소년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갑, 포성 등 보호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징벌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안 됩니다. 자, 소년 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당한 자를 지정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적당한 자를 지정이 아니라 본인이, 소년 원장이 후견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외 안에서 근실하는 징계 처분을 받은 소년에게 매주 1회 이상의 실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체육활동 시간 보장해야 해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6번 볼까요?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옳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관점은 세 가지죠. 합의론적, 갈등론적, 상호작용론적. 그러니까 문제를 3개를 내면서 4개를 내면서 이게 같이 냈잖아 이게. 응? 그러니까 문제 답이 어디가 있겠어? 여기 있을 가능성이 크지. 자, 합의론적 관점에 따르면 범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구성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갈등론적 관점에 의하면 지배계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상호론적 관점에 따르면 범죄의 정의는 지배적인 도덕적 가치를 반영한다. 그래서 도덕적 십자군이라고 그래. 엄청나게 힘 있는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 본인이 정하면 그것이 법이 되는 거야. 자, 상호작용론적 관점과 합의론적 관점 모두에 따르면 법은 모든 심력에 동등하다? 그렇지 않지.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끌라우더 올인이에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죠. 차별기회이론입니다.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불법적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각 사회계층, 지역별로 상이하게 다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머튼의 아노미이론과 서덜랜드의 학습이론을 차별적 접촉이론으로 하위 문화 형성을 설명하고 있죠. 자, 구조적으로는 아노미적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래끼리 만나서 배운다는 거야. 그래서 차별적 접촉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자, 범죄 하위 문화는 주거가 불안정하고 물리적으로 쇠퇴한 해체 지역에서 주로 생겨나며 폭력과 같은 적극적인 문제, 폭력과 같은 적극적인 문제는 뭐예요? 갈등적 하위 문화라고 그랬어요. 자, 도피 하위 문화는 이중 실패자로 묘사하기도 하고 마약 중독 등의 도피적 행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좋아요. 자, 신상공개 제도, 이게 출제가 의외로 자주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봐두셔야 해요. 자, 법은 뭐냐면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하고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이 3개 나와 있거든. 자, 봅시다. 자,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등록 정보 중 성범죄 전과 사실은 죄명과 횟수가 포함된다. 와, 사실은 이렇게까지 깊이 안 나왔거든. 이번에 그래 나왔어요. 자, 한번 볼까요? 옳지 않는 것이니까 4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찾으면 돼.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여러분들은 피의자야, 피의자.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신상 공개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자, 신상정보공개 청구심의위원회는 신상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보안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상 신상공개가 보안 처분이냐 했을 때는 아니야. 그렇게 보면 안 돼. 아니라고 봐야. 아직 지금 판례는 없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에 의해서 이러한 의견이 나와 있어 이미 연구 논문으로. 자, 그 다음에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 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중대범죄 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성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 있다. 있어. 누구한테? 법원에. 법원에. 이때는 이제 법원이에요. 왜? 피고인이 됐으니까. 끝났나요? 자, 봅시다. 자, 벌금 미납자가 나왔습니다. 워낙에 많이 나오는 것이죠. 사회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사회봉사는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 집행의 필요성이 있어서 보호관찰관이 승낙하거나 사회봉사 대상자가 분명히 동의한 경우만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보셔야 해요. 엔드 개념, 엔드. 이건 뭐야? 오 개념이죠. 승낙하고, 보호관찰이 승낙하고 사회봉사 대상자가 분명히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어. 자, 사회봉사 집행은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어려우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서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그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 소장한테 사회봉사 허가서, 판결문 등본, 약식명령 등본 등 사회봉사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그렇죠? 자,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시설의 협력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 볼까요? 자, 양형이에요. 늘 나옵니다. 여러분들 양형에 관한 것은 좀 공부를 좀 충분히 해 놓으셔야 해. 자, 형법은 양형 조건으로 범행 후의 정황과 범죄 전력을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들 전과죠. 범죄 전력, 전과. 이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형 조건은 어디가 나와 있어요? 형법 제51조야.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해놔야 해. 자, 그리고 이것은 검사의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도 필요한 기준입니다. 자, 형법은 양형 원칙으로 양형은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와 비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론상이에요. 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종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권고사항이에요. 자, 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이 양형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약식 절차 또는 즉결 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거 법률 조항이니까요. 그렇게 뭐 어렵게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 소년법상 보호사건 조사와 심리입니다. 옳지 않는 것. 자, 사건 본인이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된다. 그렇죠? 자,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죠. 좋아요. 소년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조사관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여기 조사관은 누굴까요? 사실은 수사관이에요. 여러분들 형사처벌에 할 때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라 한다면 이건 누구야? 조사관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조사관한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교육한다? 안 돼. 보호자예요. 보호자.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렇죠? 진술 거부권을 얘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머피트의 발달 유형론입니다. 자, 머핏 나오면 머핏을 나도 입고 싶어, 모방하고 싶어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해. 자, 반사회적 범죄자를 청소년 한정형하고 생애 지속형으로 구분했다. 그렇죠? 청소년 한정형이죠. 범죄에 비하여 생애 지속형 범죄자가 또래 집단과의 유래 관계에 더욱 강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또래 집단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신경 심리학적으로 상처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의 만남도 쉽지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이야. 자, 개인의 신경 심리학적 취약성과 범죄 유발적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생애 지속형 반사회적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그렇죠? 자, 신경 심리학적 취약성의 언어장애 또는 인지장애 이런 것을 겪는 친구들이 있어. 이런 아이들이 결국은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평생 동안 반사회적 행위가 발생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생물학적 능력과 사회적 역할의 격차. 즉, 성장 격차. 생물학적 능력은 뭐야? 몸이 막 성장한단 말이야. 사회적 역할의 격차. 그 다음에 성장 격차를 청소년 한정형 범죄자가 반사회적 행위에 가담하는 주요 원인이다. 그렇죠? 몸은 지금 컸는데. 자, 그러니까 생물학적 능력과 사회적 역할의 격차야. 그러니까 몸은 컸는데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담배도 못 피워, 술도 못 마셔. 성장 격차예요. 격차가 청소년 한정형에 뭐랄까요? 모방을 해서 범죄를 일으키게 된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자, 많이 올라갔네요. 자, 봅시다. 자,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랑게가 나왔어. 랑게. 그러면 뭐예요? 랑게. 이름이 자체가 뭐가 들어있습니까? 계란이 들어있잖아. 쌍생아. 생물학적 부모의 유전적 영향과 입양 부모, 입양아 연구죠. 입양아. 그래서 이것은 랑게는 쌍생아 연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후툰이 나왔어요. 범죄자는 일반인보다 신체적 열등성을 가진다고 주장했고 신체적 특징에 따라 범죄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후툰은 말이죠. 롬브로토를 추종합니다. 롬브로토가 먼저 신체적 특징 갖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고링이 나와고 고리를 딱 걸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다시 후툰이 연구를 해서 맞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자, 클레츠먼은 체형과 성격 유형, 범죄 잠재성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이콥스, 자, XYY 염색체 비율이 정상인보다 높다 그랬죠. 수용자. 여기서 수용자라는 얘기는 교도소 수용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수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봅시다. 옳지 않는 것 그랬죠. 자,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 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한다. 좋아요. 자, 법률 유치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때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그렇죠. 일단 유치됐다. 유치라는 것은 뭐야? 잡혀 들어왔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형기에 산입해주죠. 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보호관찰 기간 중에 노조 지부장 선거에 후보로 출발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 이런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했단 말이야. 이것이 피고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판결이 있어요. 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긴급구인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했을 때는 유치 허가를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8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합니다. 좋아요. 치료 감호와 치료 명령 제도입니다. 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형법 심신미약이 나왔어요. 피치료 감호자를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하는 때 그 수용자는 2년을 추가할 수 없다. 여러분들 심장고, 알마고, 정성선고 그랬죠? 심장고는 뭐야? 15년을 추가할 수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심장고에는 뭐가 들어있어? 심신상실자하고 심신미약자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15년이다. 틀렸다. 치료 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하며, 자, 형을 먼저 집행한다? 틀렸네. 자, 치료를 먼저 해줘야지 않겠어요? 3번 검사는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형소법 247조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공소 제기 없이 치료 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치료 감호만 청구할 수 있어. 기소를 하지 않고. 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인은 성충동 약물치료법에 의한 약물치료 명령의 대상자가 아니고 치료 감호와 약물치료 명령이 함께 청구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치료 감호와 함께 약물치료 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부적부하다. 가능하다고 한 거야. 가능하다고. 여러분들 이 정신성적 장애인은요
장애인은 치료감호법에 따라서 자, 정성선고 있었잖아. 정성선고. 그래서 정신성적 장애인으로 성폭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범죄를 했어. 그러면 어디로 가? 치료감호법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는 치료 명령이 없어. 성범죄에 대한 치료 명령이 없어. 그건 어디에 있어? 아, 성충동 약물 치료법. 여기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느냐? 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내용입니다. 소년법상 자, 소년법상 보호처분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자,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수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서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다. 아, 이거 조심해야 해. 자, 2년입니다. 2년. 자, 보호사건의 보조인에 대한 심리 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고 보호처분의 결정을 했다면 그 보호처분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판례죠. 자,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소년이 자, 감호위탁이 6호예요. 자,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6아 그랬죠. 아동복지시설. 예. 자, 소년이 시설 위탁 후 그 시설을 이탈했을 때 그 처분 기간은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렇죠? 자,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물론 여기 단기뿐만 아니죠. 5호도 마찬가지죠. 장기 보호관찰도 할 수가 있어요. 좋았습니다. 자, 벌써 여기까지 왔나요? 자, 비행소년은 처벌 처우에 관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균형 회복적 사법은 비행 청소년의 책임, 역량 개발, 지역사회 안전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둔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러한 내용은 사실은 교과서에 잘 안 실었거든. 예. 회복적 사법에 관한 내용이야,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추론은 가능한 문제예요. 자, 이거 옳고요. 이번에 제가 이제 다시 좀 충분하게 좀 자료를 교과서에 넣었습니다만, 자, 소년범에 대한 형사법원의 이송은 형사법원 이송이야. 전통적인 소년사법 이념이 국친사상에 부합한다? 국친사상이 아니지. 왜? 국친사상은 뭐야? 보호자로서 하는 거야. 자, 보호자는 뭐야? 보호처분을 해야지. 근데 지금 뭐야? 형사처벌하겠다는 거 아니야? 틀렸죠? 바틀러스 밀러의 의료모형에는 의료모형. 자, 비행 청소년은 자유의지로 비행을 저지른다? 아니지. 할 수밖에 없다.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환자라고 해서 환자. 의료모형은 환자 모형이에요. 환자. 틀렸죠? 자, 소년사법에서 비시설 수용은 구금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성인교도소인 소년전담시설. 일단 시설은 안 돼. 시설은 넣지 말자는 거야. 소년원이라 할지라도, 보호처분이라 할지라도 소년을 넣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주장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법이 나왔네요. 자,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선고는 가능해. 선고는 가능해. 다만 집행만 안 되는 거야. 자, 선고해놨다가 나이가 19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전자장치 붙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소년들이 범죄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으면 미성년 때 선고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통상 언제 이 전자장치 부착을 언제 하는 거예요? 형기 종료 후에 한단 말이에요. 형기 종료 후. 그러면 20살, 21살 때 나올 수 있잖아. 그때 채우란 얘기야. 자,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 범죄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자, 항소심 변론 종결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좀 알고 계셔야 해. 자, 항소심은 뭐야? 사실심이죠. 사실심의 변론 종결이라는 얘기는 자, 서로 변론은 뭐야?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 아니에요? 공판 과정에서. 그걸 끝나고 이제 할 말 없죠?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판사의 결심이라고 결심하고 자, 결심 뭐야? 종결하고 이런 얘기야. 이제 변론 종결하고 2주 후에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라는 판단을 하거든. 이때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청구할 수 있다. 이 부착명령 청구입니다. 검사가 하는 거. 자,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 절도. 절도 들어가 있네. 예.
스토킹 범죄.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 성미살강서 그랬다. 성미살강. 성미 급한 놈이 살인하고 강도해. 네? 스토킹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암기해놓으면 쉽게 잡을 것이다. 보관찰이 부과된 사람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보관찰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보관찰이 임시 해제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임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자, 옳지 않는 거 그랬네요. 검사가 보관찰관이 선도함을 조건으로 공소 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는 보관찰 소의 관장 사무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보관찰은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해. 검사가 공소 제기를 유예하고 기소 유예를 하면서 선도 조건부로 보관찰 소장한테 넘기는 경우가 있어. 이것은 보관찰이 아니야. 그냥 선도 조건으로 보호해 주는 거야. 자, 보관찰은 누가 때려? 법원이 때려야 해. 검사가 함부로 보관찰 못하는 거야. 자, 보관찰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보관찰 기간을 법원이 따로 정한 경우 보관찰 기간은 그 유예 기간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그렇죠? 자, 보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구인 또는 긴급 구인한 보관찰 대상자를 보관찰소에 인치하는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호장구 중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전자충격기는 안 돼. 이건 뭐야 이거? 인치하는 건 호송이란 말이야. 사실은 데리고 오는 거란 말이야. 이 과정에서는 전자충격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수갑, 포승, 보호대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 보호장구라고 그랬어. 보호장비란 말 안 쓰고. 아니 같이 쓰지 왜 그렇게 또 장구라고 쓰냐. 자, 보관찰 대상자가 보관찰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 기간 동안 보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관찰 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보관찰 기간은 계속 진행됩니다.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되거나 보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보관찰 기간이 남아있는 때는 그 잔여 기간 보관찰을 집행합니다. 좋아요. 자, 스토킹 나왔죠? 스토킹.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자, 보관찰 소장은 잠정조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는 수신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딱 나왔네. 결정을 받은 스토킹 행위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보관처소에 출소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은 잠정조치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효력이 상실한 때 그 집행이 종료되며 잠정조치가 변경 또는 취소된 때는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는다. 종료되죠. 종료돼. 자, 법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상 긴급 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 스토킹 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관처소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여러분들 여기서 긴급 응급조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법경찰관이 하는 거야. 여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원이 하는 것은 법원이 했을 때.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봤죠? 혹시라도 내가 안 봤나? 안 본 거 없죠? 그렇죠? 다 봤네요. 예. 조금은 그러나 이번에 이제 시험은 형사정책은 그나마 조금 품위 있게 나왔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건 전략 과목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을 투자한 만큼 보답이 오는 과목이 전략 과목입니다. 이 전략 과목의 특성을 잘 살려서 합격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 길에 여러분과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